のライバルアムロレイとシャア・アズナブル、今最後の戦いの時が来た。人類滅亡を図るシャアの地球壊滅作戦とは。運命は2人の男を導き、その戦いはガンダム伝説の終局を迎える。機動戦士ガンダム逆襲のシャア。君はまだ本当のガンダムを知らない。맞습니다. 은덕입니다. 여러분들은 건담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작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제가 학생일 때는 아무로와 샤아의 대결을 그린 역습의 샤아를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드 시리즈나 더브로 시리즈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아직도 우주세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꼽아보라 한다면 역습의 샤아를 원픽으로 선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모형이 바로 그 역습의 샤아의 최종 전투를 입체화한 모형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모형, 건담 완성품 스태츄 피규어 BN 피규어 DX 볼륨 2 뉴건담 대 사자비입니다. 보통 건담은 대부분 액션 피규어로 발매가 되어서 다양한 액션 피규어 제품을 구매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완성품 스태츄 피규어로는 처음 구매해봤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건담이 완성품 스태츄로 생산이 되었다는 부분은 생소하실 것 같아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담이 스태츄라는 사실에 이거 짝퉁이나 가짜가 아니냐 이러실 수 있지만 실제로 반다이 정품이며 중국 한정으로 출시했던 제품으로 가격은 배송비 포함하면 6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모형입니다. 이 제품의 이름을 보시면 볼륨 2를 달고 있어서 이전에 첫 번째 제품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건담이 자쿠의 가슴을 빔샤벨로 찌르는 장면으로 출시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제품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구매하지 못했었는데 아마 알았다면 이 제품도 구매를 했을 것 같습니다. 말하던 와중에 개봉이 끝났네요. 그럼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은 베이스 위에 기체를 차례대로 올려주고 빔샤벨 이펙트를 장착해주면 되는데 이펙트 연결 부위에 약간의 유격이 있는 편이라 빔샤벨을 서로의 콕피트 쪽으로 휘두른다는 느낌으로 조립을 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크기는 삼다수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를 보여주며 두 기체의 격투 장면을 담아내서 그런지 작은 크기는 아닌데요. 제가 MG 뉴건담이 없어서 크기를 정확하게 가늠할 순 없지만 눈대중으로 보면 MG 정도의 크기를 담아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은 메탈 빌드 아스트레이와 메탈 스트럭처 등을 디자인한 주식회사 아스트레이즈에서 담당하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메탈 스트럭처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을 가지고서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는 박력 넘치는 뉴건담과 사자비의 격투 장면을 구현하였고 액션 피규어로는 이러한 포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품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박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화면으로는 이 느낌을 전달하기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건담 모형에서 느낄 수 없던 이 압도적인 느낌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게 촬영해보겠습니다. 그럼 디테일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를 살펴보면 엑시즈의 외형을 하고 있는데 소행성을 요새로 만든 엑시즈는 대부분이 돌덩이로 이루어져 있어 마모된 돌덩이처럼 도색이 되어 있고 지면을 차면서 생기는 이런 파편이 흩어지는 느낌이나 요새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노즐의 디테일도 보이면서 에너지 파이프도 간소하게나마 조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뉴건담 본체의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이너가 해체 장기를 만든 사람이라서 그런지 역동적인 포징과 더불어 외장과 내부 프레임의 디테일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발바닥에서는 미끄럼 방지 스파이크와 날카롭게 뿜어져 나오는 푸른 부스터 이펙트를 볼 수 있고, 굽혀있는 무릎에서는 실린더의 디테일, 종아리에서는 론드벨의 엠블렘이 새겨져 있고, 외장에 표현되어 있는 그을음이나 웨더링 표현도 가볍지만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스터 노즐은 안쪽과 바깥이 다르게 도색이 되어 있고, 무릎 뒤에 있는 두 개의 파이프 구조도 보이고 있는데 저게 아마 에너지 파이프였던 것 같습니다. 다리의 외장이 갈라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 무릎 측면에 표현된 검은 디테일이 오일이 튄 자국인지 열에 의한 그을음인지 매우 궁금한데요. 허벅지 틈새로 보이는 녹색 표현이 사이코 프레임인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뒤스커트는 면적이 있는 만큼 밋밋한 듯 하면서도 꼼꼼하게 정보량이 채워져 있었고, 앞스커트에서는 론드벨 엠블럼과 데칼 라인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커트는 가동된다는 걸 느낄 수 있게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오른팔은 쭉 뻗어 있고 그 끝에는 빔이 위아래로 뿜어져 나오는 독특한 디자인의 롱빔 샤벨이 보이고 있는데요. 휘두를 때만 빔이 뿜어져 나온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이 무장은 작동될 때 빔이 굉장히 크게 뿜어져 나오면서 일반적인 빔 샤벨과는 다르게 빔 부분이 칼날의 형상처럼 휘어져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적절하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허리는 포징으로 인해 미세하게 틀어져 섬세하게 내부가 드러나는 조형으로 되어 있었고, 몸통의 외장에서도 많은 정보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외장도 요란하게 갈라져 있어 가동성에 방해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 현실성과 멋을 둘 다 잡아낸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왼손에는 설정상 빔 샤벨을 수납하고 있는 기믹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는 그 기믹이 작동되면서 빔 샤벨이 튀어나오는 과정이 연출되어 있는데요. 작중에서는 이 무장을 사용하진 못했지만 여기서는 이미 한 손에 롱빔 샤벨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빔 샤벨을 하나 더 꺼낸다는 것은 어쩌면 빔 샤벨을 두 개 동시에 사용하려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백팩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격전의 후반부를 묘사해서 그런 건지 핀 판넬은 보이지 않고 백팩의 디자인이 좌우가 달라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부스터 이펙트는 발바닥과 동일하게 날카로운 푸른색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헤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담의 그 모습으로 너무나도 멋있었고, 위를 바라보는 포징으로 인해 목의 디테일도 살짝 보이고 있었는데요. 옆모습도 아주 기가 막힌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사자비를 살펴보면 뉴건담보다 크기가 커서 그런지 체감상 볼륨감이 어마어마한데요. 크기가 큰 만큼 확실히 뉴건담보다는 복잡한 외장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었고, 거대한 몸체임에도 불구하고 영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설정을 대변하듯이 온몸에 부스터 노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발의 디테일을 보면 발목이 굉장히 두꺼운 내부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고, 발 앞꿈치가 크게 꺾여있는 조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프라모델에서도 앞꿈치의 가동 포인트가 독특해서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그 부분을 적절하게 묘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자비도 발바닥에 미끄럼 방지 앵커가 존재합니다. 다리 앞쪽으로는 골드 색상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실린더 표현이 보이고, 붉은 외장에 많은 양의 흰색 데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면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외장이 사방으로 열리면서 드러난 부스터 노즐에 푸른 이펙트가 표현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허벅지 외장은 잘록하게 들어간 표현과 아주 작지만 섬세한 표현으로 둥근 곡면을 쳐주었고, 프라모델에서 봤던 그 고관절의 형태가 보이면서 주위의 포인트 도색들로 디테일이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스커트는 사방으로 부스터 노즐을 품고 있어서 그런지 부품의 크기가 매우 큰 모습인데요. 가장 큰 뒷스커트를 보면 바깥에 표현된 노즐이나 면이 쪼개진 표현들, 그리고 화려한 투톤 도색까지 어우러져 굉장히 멋진 하나의 부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스커트 역시 굉장히 입체적이면서도 역시나 부스터 표현이 보이고 있고, 다른 곳은 흰색 엠블럼이었지만 여기서는 샤아의 본명인 캐스발 다이쿤의 엠블럼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측면 스커트에서도 역시나 부스터 노즐이 표현되어 있었고, 뒷스커트 안쪽에도 실로 놀라운 디테일을 담고 있었습니다. 허리 측면에는 작은 실린더가 다수 보이고, 복부에는 사자비의 트레이드 장비인
확산 메가 빔 4가 구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하게도 포구의 디테일이 뭉개져 보였고 측면으로 이어진 에너지 케이블도 디테일이 없는 노란 파츠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아쉬운 디테일이었고 빔 토마호크의 디테일 역시 뭔가 많이 생략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팔에서는 작은 디테일들과 섬세한 조형의 손가락이 일품이었고 손목 안쪽에서 손바닥으로 여분의 빔샤벨이 사출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었는데요. 사자비는 작중에서도 쌍수를 휘두르는 장면이 있어서 눈여겨볼 포인트였습니다. 어깨 외장에서도 어김없이 부스터 노즐이 표현되어 있었고 안쪽에 방열판처럼 보이는 구조와 어깨 외장 전면으로는 데칼이 많이 사용되어 매우 화려했습니다. 백팩은 보통 큰 부스터 노즐이 있는 부위인데 사자비는 다른 부위에 추진 장치가 많아서 그런지 등에는 작은 노즐만 있었고 역시 후반부 전투를 묘사해서 그런 건지 판넬을 수납하는 캐리어 안에는 판넬이 없었는데요. 대신 내부 디테일이 매우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 탱크도 백팩에 연결되어 있는데 설정상 소모품이지만 사자비의 파츠라 그런지 디테일에서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가슴은 앞으로 툭 튀어나온 형태가 고속 이동을 하는 사자비와 어울리는 느낌인데요. 투톤의 레드 색상과 네오지온의 엠블럼 그리고 모서리에 칠이 벗겨진 디테일까지 너무 훌륭했습니다. 헤드는 멋있네요. 독특하면서도 멋스러운 투구를 쓴 모습으로 광택감이나 모서리가 벗겨진 디테일이 리얼함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얼굴 앞쪽에는 투명한 플라스틱이 한 번 가리고 있어서 디테일이 화면에 잘 담기진 않지만 안쪽에는 확실하게 사자비 특유의 그린 색상의 카메라 아이가 보이고 설정상으로는 머리 안에 조종석이 있는데 열어볼 수가 없어서 확인은 어렵지만 아마 농구공이라 불리는 조종석의 외관 디테일까지는 구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살펴본 뉴 건담과 사자비는 어떠셨습니까? 중국 발매 한정이라는 점과 높은 가격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건담 스태츄라는 부분이 구매 저항선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빔 세이버가 격돌하는 모습도 큰 볼거리였고 서로의 이상을 위해 목숨을 거는 두 남자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은 작품이면서도 너는 아직 진정한 건담을 모른다 는 홍보 문구와 함께 애니메이션의 역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을 놀라운 퀄리티의 스태츄로 구현해줬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인데요. 한 명의 수집가로서 오래도록 가지고 가야 할 피규어인 것 같습니다. BN 피규어 시리즈 두 번째 모형으로 벌써부터 이런 대작을 출시했다는 건 세 번째 제품은 대체 어떤 모형으로 나올 것인지 궁금하면서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